오늘은 담낭 결석과 담낭 용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쓸개 속에 돌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담석이 보였는데 이런 경우 수술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혹시 담석 때문은 아닐까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광병원 외과 전문의 최병관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렇게 쓸개 제거 수술하신 분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까? 예, 이제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담낭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흔히 하는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딱 세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예. 첫 번째는 담낭 내가 담석이 발생해서 증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급성 담낭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예. 쓸개를 제거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담낭 용종이 발생해서 담낭 용종은 추후에 담낭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담낭암이 발생해서 담낭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간이라든지 임파선 같은 장기들을 같이 절제해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외에도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크게 빈도수로 따져보면 이 세 가지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쓸개를 그렇게 수술하면서 제거해도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외래에서 이제 수술을 결정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쓸개를 제거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지 예. 그런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아가시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담즙은 담낭에서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 간에서 만들어서 간 내에 있는 담도를 타고 내려와서 쓸개에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쓸개가 하는 역할은 담즙을 저장하고 또 잠깐 저장하는군요. 잠깐 저장하고 저장하면서 잠깐 농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쓸개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소화 효소인 담즙은 정상적으로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도를 타고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제 쓸개를 제거하고 나면 첫 번에 나왔던 담즙의 양이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있고 체한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을 좀 삼가시고 예. 기름기 많은 음식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고 네.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가면 우리 몸에서 적응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옆에 담도가 담낭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 소화불량 외에도 약 30에서 40% 환자에서 설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설사는 다른 원인은 아니고 이 담즙이 계속 지속적으로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장을 자극해서 생기는 건데요. 예.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부분 호전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담즙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림에서 설명해 주실 때 12지향으로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져서 네. 담관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음식과 섞인다고 하는데 그럼 담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담즙은 소화 효소입니다. 아. 특히 지방질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있는 음식을 담낭 수술 후에 드시게 되면 아하.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가면 점차 좋아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크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대변의 색깔이 바로 담즙 때문에 그런 색깔을 맞습니다. 예. 담즙이 만약에 막혀서 없다면은 하얀색이 될까요? 대변이? 네, 하얀색이 되죠. 아, 하얀색이 가까운 담즙 때문에 네. 그렇게 담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쓸개를 제거하는 네. 담낭 절제술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으뜸 원인이 안에 돌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돌은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담석증이 발생 빈도는 정확히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3에서 5% 정도에서 담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에 1년에 약 8에서 9%씩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하. 그 이유는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것이 첫 번째 이유일 테고요. 두 번째는 식습관이 이제 많이 서구화되면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고기를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예. 콜레스테롤 담석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초음파를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담석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도 담석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뉘는데요. 예. 색소성 담석은 세균이나 기생충 같은 감염 때문에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는 색소성 담석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 하지만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식습관 변화 때문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연령대로 살펴보면 아직도 50대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담석증 환자는 아주 많습니다. 네. 하지만은 20대에서 40대 젊은 환자에서 담석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콜레스테롤 담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젊은 여성에서도 많이 생기는데 젊은 여성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도 원인이지만은 네네. 과도한 다이어트에 의해서 담즙이 정체돼서 담석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담석이 있었을 때 증상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제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담석이 있어도 평생 아무런 증상 없이 사시는 분도 아주 많습니다. 예, 담석에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담도산통이라고 하는데요. 담도산통이라는 것은 오른쪽 윗배나 오목가슴 쪽이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고 심하면 어깨라든지 날개죽지, 뒤에 등에 있는 날개뼈 있는 데까지 통증이 극심하게 느껴지는 것을 담도산통이라고 합니다. 네. 담도산통의 특징은 갑자기 발생해서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아. 하지만 이런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발열이라든지 오한과 같이 동반되면 급성 담낭염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염증. 예, 그럴 예.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담석증은 산통 말고도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구토, 오심, 헛배부름 같은 이런 일반적인 소화 증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실은 이러한 증상이 꼭 담석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주위에 있는 위나 십이지장이나 췌장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담석 때문인지 다른 원인인지 전문의하고 세심한 진찰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돌이 있으면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통 일반 시청자분들은 초음파로 깬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담석 이것도 예. 초음파로 깨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인지. 초음파로 흔히들 많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초음파로 예, 예. 깼다더라, 약으로 없앴다더라, 네. 자연적으로 빠졌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초음파로 깼다고 하면 담석이 아니고 요로결석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하. 우리 몸에 발생하는 돌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담석과 요로결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담석은 담즙이 지나다니는 길에 발생하는 거고 요로결석은 소변이 지나다니는 길에 발생하는 거고 예. 요로결석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콩팥이라든지 요관, 그다음에 방광이라든지 요도에 발생할 수 있고 네. 요로결석이 발생하면 옆구리 쪽에가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네. 심하면 혈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요로결석이 발생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소변을 통해서 빠지기도 하고 또는 초음파 세속술을 통해서 돌을 깬 다음에 이것이 소변으로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담석은 초음파로 깨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깨진 돌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담석에서는 초음파 세속술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구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대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돌이 있으면 급성 염증, 예. 그래서 오한 발열 이것도 좀 심각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발생을 하고 어떤 질환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제 급성 담낭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담낭에 염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담석이 담낭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담낭관을 맞게 되면 예, 예. 쓸개 내에 저장되어 있던 담즙이 정체가 되게 되고 정체된 담즙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하. 세균이 없어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아하. 또한 이 담석은 담낭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담즙이 지나다니는 모든 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담관에도 발생할 수 있고 예, 예. 이 담관에 발생하는 돌도 담관염을 막아서 담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간 속에도 생길 수 있습니까? 간 속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간 농양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한마디로 말하면 담석이 어딘가를 막으면 물이 정체되고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렇게 급성 담낭염이나 담관염이 발생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이렇게 발열, 오한, 황달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이 담독에는 혈관 분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금방 폐혈증에 빠지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낭염이나 담관염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요. 네네.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급성 담낭염이라고 하면 담낭 절제수 같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해줘야 되고, 네네. 담관에가 염증이 발생한다고 하면 내시경적 역행성 담감 조영술이라는 특수 내시경을 통해서 막고 있는 담석을 제거하고 오염된 담즙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평상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정기 건강 검진 예.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네.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수술해서 싹 빼내야 되지 않냐 예.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실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담석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 담석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담낭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예. 또 담석은 담낭암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아하. 그래서 담석을 마냥 또 놔둘 수도 증상이 없다고 해서 놔둘 수만도 없습니다.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 표에서 보시다시피 증상이 있는 담석을 제거하는 것에는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다 동의하는 항목이고 예. 급성이나 만성 담낭염이 생겨도 수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네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돌 없이 담낭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약 40%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좋지 않은 코스로 예후가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수술로서 담낭을 절제해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담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 염증성 합병증 생기면 수술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네네. 하지만 이렇게 증상이 없거나 염증이 발생하지 않은 담석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담석에 의해서 담낭암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담석 때문에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다든지, 네. 담낭에 성근종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담낭암과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로서 제거를 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고, 담석이 조그만 것들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네네. 큰 2에서 3cm 이상 되는 담석이 한두 개 있는 것이 담낭암에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거대 담석인 경우에는 수술로서 제거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도제 담낭이라고 해서 담낭벽이 쾌화가 돼가지고 도자기처럼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50% 이상에서 담낭암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꼭 수술을 해줘야 되고, 또 담낭 용종과 담석이 같이 있는 경우, 담석이 계속 담낭 용종을 자극해서 담낭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담낭 운동에 장애가 있다든지 최담관 함유 이상이라는 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담낭암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네. 담낭 절제술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런 건강검진에 돌이 발견이 되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선생님에 가서 정밀 진단을 좀 꼭 그래, 받아야 예, 되겠다. 네, 맞습니다. 예, 또 네. 암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더욱더 네.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또 담낭 제거술 두 번째 원인 네. 그것이 바로 담낭 용종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용종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저희들 생각할 때 사마귀처럼 튀어 올라온 것이다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떤 질환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담낭 용종이라는 것은 담낭 내에 발생한 혹입니다. 아, 담낭 용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에 의한 콜레스테롤 용종이 있고 선종성 용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는데, 콜레스테롤 용종은 증상을 일으키지도 않고 추후에 암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선종성 용종은 나중에 암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수술로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예.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아, 의심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술로서 담낭을 제거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미경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담낭 용종이 있는 환자를 다 수술해서 떼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예. 학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아, 또 관찰을 하다 보니까 크기가 점차 증가하는 경우, 또 담석과 용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담낭암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특히 아까 말했던 선종성 용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줘야 되고 그 외에도 용종을 발견한 나이가 50살 이상인 경우 용종이 여러 개가 있지 않고 한 개만 있는 경우에도 선종성일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수술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낭 용종이 목이 없는 무경성인 경우나 증상 있는 용종도 수술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에는 처음에 1년간은 약 3에서 6개월간 한 번씩 초음파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초음파해서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사실은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수술이 좀 두렵거나 이래가지고서 방치하고 미루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관찰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용종이 있다든지 돌이 있다든지 이렇게 위험성이 있을 때 그대로 좀 놔두게 되면은 저절로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경과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제 돌이라든지 용종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증상이 발생해가지고 염증이 심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더 위험한 것은 이제 담낭암이 발생하는 예. 경우인데요. 담낭암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진행도 매우 빨라서 증상이 있어서 발견된 담낭암은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설령 빨리 발견된다 하더라도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1기인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 50%밖에 안 되고 2기가 28%, 3기가 네. 넘어가면 10% 이하의 생존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 악성이군요. 네, 그래서 네. 이미 발견돼서 수술한 경우에도 상당히 늦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낭암의 발생 위험 인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 예. 꼭 상의하셔가지고 미리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담낭은 제거해도 네.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시니까 별 무리 없으니까 네. 꼭 필요하다면은 제거하는 수술을 빨리 받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 절제술 상당히 궁금합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 수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간도 있고 췌장도 있고 뭐 십이지장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뭐 과거 같으면은 복부를 열어야 됐는데 네. 뭐 요즘에는 복부 뭐 카메라를 넣어서 예, 복강경. 복강경. 예. 근데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하는 그런 좋은 수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담낭 절제술을 과거에는 담낭 절제술은 무조건 우측 갈비 즉 늑골 아래를 예, 절개를 해가지고 개복해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예. 회복도 상당히 걸리고 통증도 엄청 심합니다. 이제 1990년대에 복강경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예, 과거에는 이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구멍을 4개 정도 뚫어가지고 예, 담낭 절제술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3개만 뚫어서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담낭 절제술을 다 복강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담도 손상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라든지 염증이 심한 환자, 또 과거에 개복을 해서 배 수술을 했던 환자라든지 출혈성 경향이 심한 환자는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도 개복으로 전환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면 구멍이 3개나 4개 정도 뚫는데 이러한 흉터조차도 요새는 좀 신경 쓰여가지고 일부에서는 이제 구멍 1개만 뚫어서 하는 수술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배꼽만 뚫어서 하는 수술인데 많은 병원에서는 이제 맹장 수술, 즉 충수 절제술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네네네. 일부 큰 병원에서는 위나 대장을 절제할 때도 하고 또는 탈장 수술할 때도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도 합니다. 담낭 절제술은 이제 쓸개와 배꼽 사이의 길이가 좀 길고 예, 예. 그다음에 담도 손상의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날씬하신 분들에서는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네네. 이렇게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상처가 배꼽 안으로 하고 나면 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 아예 없겠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이 배꼽은 이제 태생적으로 생긴 흉터기 때문에 예, 예. 그 흉터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흉터가 거의 없어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예. 이제 뭐 정말 중요한 수술이고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 관리도 중요할 것이고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수술 후에 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모든 수술은 합병증을 다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예. 이 담낭 수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도 손상이라는 합병증인데요. 예. 담도 손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쓸개만 제거해야 하지만은 그 옆에 간에서 내려오는 담도가 같이 닫혀버리는 경우인데 예. 담도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0.4에서 1%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도 손상이 조심하면 안 생길 텐데 왜 생기냐? 뭐 다 조심해서 하겠지만은 담낭에가 염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쓸개와 담도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과거에 복부로 수술을 하고 나면 유착이 생깁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잘 분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구조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담도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담도 기형이 있어가지고 의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담도 손상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도 손상이 생기면 이게 다시 재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건이 됐다 하더라도 평생 살면서 반복적으로 담도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합병증들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수술 전에 수술할 때 담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가장 중요한 팩터는 아무래도 수술하는 외과 의사의 경험도 중요할 테고 네. 내가 자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환자를 복강경으로 한다든지 단일창 구멍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네네. 환자에 맞춰가지고 아하. 그 상황에 맞춰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뭐 다른 수술을 하게 된다면 갑상선 같은 거 평생 약을 먹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그렇게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환자분들이 이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 담낭이 없어지기 때문에 담낭에 하는 역할을 어떤 약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예. 하지만 담낭 수술 후에 평생 약을 먹는 건 아니고요. 담낭 절제술 후에 약을 먹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염증을 잡기 위해서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수술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약 일주일 정도 사용하게 되고요. 담낭 대체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쓸개가 막 제거되고 나면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담즙 배출 도와준다든지 또 담석을 예방하는 약들이 아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들을 평생 복용하는 건 아니고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1에서 3개월 정도 복용하고 끊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설사라든지 배가 부글부글하는 장 운동 증가 같은 합병증들이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개선해주는 약들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 동안 네.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낭 절제술 후에 평생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광주 서광병원 외과 전문의 최병관 원장님을 모시고 담낭 결석과 담낭 용종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은 모두 조물주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잘 유지하고 잘 아껴 써서 평생토록 잘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쓸개도 마찬가지로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제거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담석이라든지 담낭 용종이라든지 담낭암 같은 질환들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몸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담낭 절제술 같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지나시면서 휴식도 좀 취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휴가는 어떠십니까? 더위에 지친 요즘 같은 경우에 관광보다는 휴식이나 마음의 여행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로 가느냐보다는 어떻게 좋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면서 보내는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